여러분은 미나리 좋아하세요? 저는 미나리를 좋아해서 자주 즐겨 먹는데요. 살짝 데쳐서 초장에 콕 찍어 먹어도 좋고, 해산물과 함께 무침이나 나물로 먹기도 하고, 매운탕이나 맑은탕에 넣어 향미를 더하거나, 삼겹살과 미나리를 함께 구워 먹으면 최고의 별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봄 내음이 향긋하게 가득하며 보들보들 부드러워 온 가족이 함께 즐겨 먹기 좋은 미나리는 다른 어떤 채소들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많아서 장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고 특히 간 해독에 으뜸이라 천연 해독제라고도 불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미나리를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미나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미나리와 같이 드시면 좋은 효능을 보이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추워서 꽁꽁 언 땅에 영양을 가득 머금고 파릇파릇한 봄에 향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채소, 미나리. 식감과 특유의 향긋함이 매력적인 미나리는 사시사철 어디에서나 자라기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대표하는 채소였는데요. 이런 미나리를 섭취하는 최악의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녹즙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미나리가 간 건강에 으뜸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생 미나리를 녹즙으로 만들어 드시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간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섭취 방법입니다. 일단 미나리는 임금님 약재로도 사용될 정도로 해독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혈관 속 끈적한 콜레스테롤까지 없애주어 혈액 자체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몸속의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논에서 물을 대어 기르거나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도랑의 끝자락 웅덩이 미나리꽝에서 재배되었는데요. 벌레와 질병의 저항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끈질겨서 물을 정화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나리는 거의 습지 환경에서 재배되다 보니 거머리와 같은 벌레가 붙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또 밭에서 농약을 많이 치고 키우기 때문에 생미나리는 발암물질인 무기비소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금속 해독을 위해 미나리를 드셨지만 오히려 발암물질을 가득 드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나리를 절대로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미나리 뿌리 제거와 식초에 10분 담그기. 딱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미나리는 우리 몸만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서 밭의 물까지 해독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무기비소와 중금속이 모두 뿌리에 모여 있으니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또 식초에 10분간 담가서 세척해 주시면 꼭꼭 숨어있던 벌레와 이물질들이 모두 빠져나오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미나리를 팔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고 난 후에 요리해 드시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미나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미나리와 고구마 모두 훌륭한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이 아닌데요. 미나리가 다이어트에 최고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가득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복부 비만의 주범인 내장 지방과 부종, 붓기 해결에 특효입니다. 실제 국립과학원의 연구 결과 미나리의 섭취가 신장과 복부의 내장 지방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나리에 가득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 작용을 억제해서 수분과 노폐물을 모두 배출시켜주니 붓기 해소와 부종, 팔다리 저림 현상을 해결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니 고혈압 예방에도 참 좋은 음식인데요. 하지만 고구마와 미나리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고구마 또한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로 정말 유명한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칼륨은 부족하면 피로감이 몰려들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드는 에너지와 활력에 중요한 필수 무기질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과도한 칼륨이 혈압을 오히려 뚝 떨어뜨리는 것이죠. 특히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와 미나리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나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미나리를 오이와 함께 무쳐서 반찬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둘은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위장 건강이 약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예로부터 미나리는 청열 해독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혈관 속에 생긴 염증을 찬 기운으로 딱 진정시켜주고 가슴이 답답하고 턱 막힌 듯한 화병과 열독을 풀어주는데 참 훌륭한 역할을 하죠. 게다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머리에 열이 가득해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미나리는 특히 머리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니 챙겨 드시면 이런 분들에게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미나리의 이런 서늘한 기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미나리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냉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대표적으로 성질이 찬 오이와 함께 드시면 몸에 더욱더 무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이와 함께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이 속에 아스코르비나제라는 성분이 미나리에 가득한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에 오이와 미나리는 따로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미나리를 어떤 음식과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삼겹살, 돼지고기입니다. 노릇노릇한 삼겹살이나 촉촉한 수육에 미나리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정말이지 최고의 별미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 중에 미나리와 삼겹살을 함께 먹는 미삼축제가 있을 정도로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찰떡궁합 식재료입니다. 미나리가 몸속의 독소 해독에 탁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미나리는 다른 어떤 채소보다 단단하고 질긴데요. 이처럼 단단한 미나리가 우리 위장과 혈관 속에서 중금속 노폐물과 매우 잘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나리를 삼겹살에 돌돌 말아 함께 구워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약간 느끼한 돼지고기의 향을 강하고 아삭한 미나리가 딱 잡아주니 맛도 좋을 뿐 아니라 미나리가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나리는 알칼리성 채소인데 산성인 돼지고기가 혈관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니 더욱더 좋은 것이죠. 반면 미나리는 채소이다 보니 단백질 함량이 부족한데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특히 피로 회복에 으뜸인 비타민 B가 풍부하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나리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앞서 미나리에 간 해독 효능의 비밀이 식이섬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나리 속 퀘르세틴 성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 덕에 미나리가 항염과 항암에 좋은 식품으로 손꼽히는 것인데요. 퀘르세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바로 양파입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야 세포의 노화를 막고 혈관 속 염증과 암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이 항산화 과정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항암은 물론이고 우리 몸속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포와 유전자의 발현을 막아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주인공인 미나리와 양파 모두 이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챙겨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두 음식 모두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기억력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임금님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미나리를 챙겨 드셨던 이유가 바로 이 각성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나리는 머리를 맑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인지 능력을 높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특효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미나리전이나 무침을 하실 때 꼭 양파를 넣어 함께 드셔서 항암과 항염 그리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까지 모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리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과 미나리는 정말이지 놀라운 효능이 가득한 최고의 궁합으로 간염과 간 기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몸속에 염증이 많아서 항염, 항암 음식을 찾고 계셨던 분들을 위한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속에서 독소 해독과 피로 해소의 역할을 하는 간의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아무리 주무셔도 졸음이 쏟아지던 분들 계신가요?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나리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미나리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간의 해독을 도와주고 간의 능력을 쑥쑥 올려주는 것이죠. 혹시 간의 해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간을 더 젊고 건강하게 재생시켜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미역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기적의 항암물질 후코이단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이 간의 손상을 일으키는 나쁜 악성 세포 자체를 억제하고 간의 세포를 새로 생성해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간에 좋은 미나리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간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양식이 되는 것이랍니다.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을 쑥쑥 높이고 암세포와 맞서 싸우는 항암 효능까지 서로 시너지 작용을 하니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 줄기보다 미역귀 부분에 7배나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미역과 미나리를 함께 조물조물해서 상큼한 초무침으로 드셔도 좋고 나물 비빔밥으로 드시거나 미나리 미역국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강 좋아하세요? 저는 생강 특유의 향을 좋아해서 생강차는 물론이고 간식으로 생강편강도 즐겨 먹는데요. 생강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학에서 사용된 식물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쌀쌀할 때 면역력을 챙기기에도 매우 좋은데요. 독특한 향미와 톡 쏘는 매운맛이 일품인 생강은 우리 식단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살균과 비린내 또는 잡내 제거에 좋아 생선이나 육류와 함께 많이 드시죠. 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를 한 잔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한결 좋아지는데요. 실제로 공자가 건강을 위해 생강차를 꼭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두통, 생리통, 근육통과 같은 통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고 특히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생강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강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생강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생강청이나 생강효소입니다. 건강을 위해 정성껏 생강청을 담가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실제로 생강청과 생강발효 레시피에는 거의 1:1의 비율로 설탕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발효가 되었다고 해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몸에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 속에 만성염증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우리 몸의 곳곳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당분 섭취는 실제로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하고 결국 치매를 불러옵니다. 그러니 생강을 설탕 범벅의 청이나 발효 요소로 드시지 말고 요리에 활용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생강에는 소화를 돕는 다이스타제, 트립신 같은 효소가 가득해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강은 위 분비 효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위가 약하신 분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데요. 생강이 위점막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오히려 위경련, 위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지나친 섭취는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고혈압약 중에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생강이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생강을 섭취하면 실제로 심장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심근을 자극해 수축력을 높이지만 맥박이 천천히 떨어지게 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것이죠. 특히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액을 묽게 유지해준답니다. 따라서 갑자기 혈전이 생겨 발생하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고혈압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생강의 이 역할이 항응고제와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생강도 드시고 항응고제 처방약까지 챙겨 드시면 지나치게 혈액이 묽어지면서 오히려 혈관 내부의 출혈이 지혈되지 않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생강을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강을 육류와 생선과 함께 요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생강만 따로 챙겨 드시면 생강의 강한 효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생강과 환상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강과 환상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생선, 특히 장어입니다. 장어나 생선회를 드실 때 생강채나 생강초절임을 함께 챙겨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이 엄청난 살균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생선회와 민물장어 속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비브리오균을 살균해주는 것이죠. 또한 생강은 고래회충으로 알려진 아니사키스로 인한 식중독이나 기생충 감염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생선 육질의 조직을 부드럽게 하여 요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을 생선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요리에도 활용하시면 잡내 제거와 연육 작용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조금만 잘못 먹어도 위궤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강을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위궤양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대장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항궤양 작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과 암세포는 물론 발암물질까지 싹 다 살균해서 없애주는 기적의 효능까지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생강을 생선과 육류 요리에 꼭 다양하게 사용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대추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기초대사량이 무려 12%나 하락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는데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크게 감소해 감기와 각종 질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날이 추워질수록 건강을 위해서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들을 잘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죠. 생강을 잘 챙겨 드시면 우리 몸속의 백혈구 숫자를 늘리고 혈관을 확장시켜 면역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생강만 따로 드시면 매운맛이 위를 크게 자극하지만 대추와 함께 드시면 매운맛을 완화해주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대추에 가득한 비타민C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데요. 엄청난 노화 방지 효과까지 챙겨가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대추와 생강을 반드시 함께 차로 끓여서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생강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생강의 항염 그리고 항암 작용은 레몬을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레몬에 가득한 구연산과 비타민C 성분은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특성이 있어서 호흡기 감염과 인후통 그리고 편두통 염증에 대항하는 효과는 물론 진통제의 역할까지 하죠. 특히 레몬 껍질에는 엄청난 양의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의 산화를 막고 혈액을 맑게 정화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뱃살 제거에 효과가 좋은 레몬과 생강을 함께 따뜻하게 차로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레몬 생강차에 꿀 한 스푼을 함께 넣어주시면 더 좋은데요. 생강 속 좋은 성분과 레몬의 비타민에 더해서 꿀 속의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함께하면 최고의 영양 보충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꿀의 프로폴리스는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서 체내 흡수가 빨라 에너지로 바로 전환되니 생강과 레몬의 좋은 효능을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강은 설탕 가득한 생강청으로 드시는 것보다 요리에 첨가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장어와 같은 생선 및 육류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답니다. 생강의 강한 성분이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크게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꼭 대추와 함께 안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항응고제와 같은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 레몬 그리고 꿀과 함께 차로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좋아하세요? 저는 콩나물 무침, 콩나물밥은 물론이고 특히 콩나물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도 자주 먹는데요. 회식 다음날 숙취 해결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콩나물 안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숙취의 주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켜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메티오닌과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간 손상을 막아줌과 더불어
간 기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분과 결합하게 되어 배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장에 묵어있던宿변이 시원하게 배출되게 유도해줍니다. 콩나물은 비타민C, 단백질, 철분 또한 가득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적혈구 수치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철분 및 비타민C 성분이 헤모글로빈 생성을 도와주어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의 레시틴 성분은 뇌 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기억력이 퇴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기억력 상승인지 능력 상승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콩나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콩나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다량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신장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시금치와 함께 섭취할 경우 옥살산 칼슘의 형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옥살산 칼슘이 결석의 위험을 높이고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신장 결석은 작은 결정체가 신장에 쌓여 형성된 것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될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 칼슘 결석은 시금치와 같은 옥살산 함유 식품을 많이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는 것보다는 각각 다른 시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옥살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의 일부가 제거되므로 결석 형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철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철분은 인체에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피로,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토마토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후에는 토마토를 먹기 전 최소 12시간의 시간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철분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이 철분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죠. 따라서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기능을 저해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할 수 있으며 콩나물 역시 고이트로겐을 포함하고 있어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로, 체중 증가, 우울증, 추위에 민감해지는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콩나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해조류처럼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양배추를 데치거나 요리하여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활성이 줄어들어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콩나물의 비타민 B군이 서로 보완 작용을 하여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주고 이는 콩나물의 비타민 B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콩나물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과 콩나물의 조합은 여러 나라에서 인기 있는 샐러드 재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비빔밥이나 미국의 샐러드에서는 당근과 콩나물이 자주 사용되며 이 조합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매우 풍부합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C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와 콩나물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브로콜리와 콩나물의 조합은 한국의 전통 요리인 나물무침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나물무침은 다양한 채소를 함께 조리해 섭취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되어 건강에 큰 이점을 줍니다. 특히 빈혈 예방을 위해 비타민 C와 철분이 함께 작용하는 이 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프리카의 비타민 C는 콩나물의 철분 흡수를 돕고 두 채소 모두의 항산화 특성은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 채소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와 콩나물을 함께 사용한 요리는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데요. 색상이 화려한 파프리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잡채나 중국의 볶음 요리에서는 파프리카와 콩나물이 자주 함께 사용되어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조합을 이룹니다. 오늘은 미나리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돋보기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돋보기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